가로에 5자, 네자, 가로가 4자, 세로가 5자. 창호 만들 준비가 한창인 작업장. 전통창 나무거든요. 홍성이요. 소나무의 한 종류인 홍송을 쓰는 데는 따로 이유가 있다는데요. 송진이 나오잖아요. 예, 비가 맞아도 저 외부 창에도 안 썩어요, 잘. 아파트 내부 인테리어에 쓰일 창호를 주문받은 터라 갈 길이 바쁩니다. 5자 2개. 나무가 이렇게 휘었어요, 휘어. 이렇게 많이 휘어버렸어요. 대표적으로 반드시 한번 빠져볼 거 아닙니까? 다소 거칠고 울퉁불퉁한 목재는 기계식 대패에 넣어 갈아줄 건데요. 예전엔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목재를 다듬어야 해서 일이 컸지만 요즘은 기계가 있어 한결 일이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창호는 아들이 짜고 내가 이제 창틀은 내가 짜고 그래요. 아, 아들이요? 예. 아, 저분이 아들이세요? 예. 저는 뭐 13년, 예. 그렇게 되어갔나. 내 일을 이어받는다는 게 그 얼마나 힘든데요. 50년 경력의 소목장 아버지에게서 배워 한몫 톡톡히 한다는 아들입니다. 이거 이제 세로 프레임이에요. 가로 프레임이에요. 창호가 이렇게 조립이 될 거잖아요. 먼저 창호 틀을 만들 참인데요. 못을 사용하지 않고 호물파 조립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통 창호. 치수를 재고 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틀리면 찌그러지잖아요. 그러면 눈의 각도도 달라지고 표시가 제일 중요하죠.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정밀한 작업인 거죠. 지금 만들고 있는 건 장부. 목재의 구멍에 끼우기 위해 다른 목재의 끝을 가늘고 길게 깎는 걸 말하는데요. 가로 프레임이 이렇게 결구가 될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따내야겠죠. 네. 장부를 내려면 1mm 단위로 자르고 깎아내야 해 수시로 재고 타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7mm, 27mm, 1mm 오차이도 생기면 안 돼요. 못으로 긁는다던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각 튼튼한 이 통장 원목길이 결구가 되니까 굉장히 튼튼한 거죠. 양동준 씨가 만들고 있는 건 연귀장부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비의 부리처럼 뾰족하게 튀어나와 제비촉 장부라고도 합니다. 근데 아직 멀었어요. 쑥 들어가게 돼요. 이 깊이만큼.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네, 안으로 쑥. 2중, 3중으로 깊이 물리기 때문에 창호의 틀을 제작하는 데는 이만한 맞춤법이 없다는군요. 그만큼 정교한 작업이다 보니 어마어마한 양의 톱밥이 발생합니다. 몇 시간째 같은 자세로 장부 다듬기에 열중합니다. 쉴 틈 없이 이어지는 다음 과정. 이 거리에 맞게끔 문살과 결합될 홈을 뚫을 거예요.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된 나무에 작은 구멍을 뚫습니다. 문살이 들어갈 가로 세로는 물론 교차점까지 계산을 해야 합니다. 시험 삼아 문살을 끼워 보는데요. 어떻게 합격입니까? 살짝 차이 나요. 이 정도 차이는 괜찮잖아요. 이게 만약에 정확하지 않으면 문살하고 조립될 때 문살이 끊어질 수도 있고요. 홈 하나를 파도 인색하다 싶을 정도로 위치와 치수를 따지니 시간이 걸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으로 하나를 만드는데 일주일 정도 걸려요. 일주일이요? 네. 공정이 많아요. 40여 가지? 40개? 네, 그 정도 돼요. 되게 많네요. 네. 그 사이 아버지는 다른 작업을 거들기로 합니다. 문살 조립하는 게 전통 살문이요. 양건중 씨가 만드는 것은 새살문.
전통 창호의 기본으로 들어가는 형태인데요. 세로살은 촘촘하게 채우고 가로살은 위아래 중간에 몇 개만 넣어 여백의 미를 살리는 겁니다. 살을 깎아 놓기만 하면 조립은 순식간. 됐네요. 조립이 끝난 새살무는 겹쳐놓고 무거운 쇳덩이를 올려 단단하게 맞물리도록 하는데요. 이제 딱 잘 붙더라고. 기다려야 돼요? 그때 몇 시간은 있어야 그겠죠. 나무를 다루는 일은 이렇듯 폭풍처럼 몰아치는 작업과 느긋한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잠시 쉬어가기로 합니다. 여기는 사무실이요. 여기 전통 창호인데요. 여기가 깨 있잖아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못 하겠다게요. 먼지가 껴요. 살 위에 먼지가 낀다게요. 그럼 어떡하지? 하다가 유리를 넣으면 먼지가 낄 염려는 없어요. 전통 창호에 유리를 끼우면 단열 효과도 누릴 수 있어 찾는 이들이 많다는데요. 청소 문제도 해결되니 일석이조입니다. 몇 시간 후 살이 잘 만들어져. 이제 각각의 부재를 조립할 차례. 먼저 가로 문틀을 세로 문살에 끼워주는데요. 이때 창호 위에 나무 조각을 올려 그 위를 망치로 내려칩니다. 쇠망치에 창호가 상하지 않도록 하려는 건데요. 발라주는 거예요. 더 단단한 결합을 위해 모서리엔 소량의 목공용 풀을 발라줍니다. 힘을 합시다. 이번엔 기계의 힘을 빌립니다. 창호의 뇌의 귀와 문살의 위치를 맞추려면 혼자 힘으로는 어림없습니다. 사람이 일일이 조립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지금 홈이요. 크게 들어가거든요. 안 누르지잖아요. 그래서 기계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홈에 문살과 장구를 끼우고 서서히 기계가 내려오도록 하는데요. 위에서 창호틀을 지그시 누르자 네 아기가 맞아 들어갑니다. 일이 급하다고 압력을 올리면 안 될 일. 한 푼의 힘이라도 넘치면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몇 날 며칠 고생한 결과물을 긴장된 마음으로 확인해 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데요. 완성된 거예요? 아니요, 아직은 완성은 아니고요. 조립이 끝난 거예요. 아직 공정이 좀 남아 있어요. 사포질도 한 번 더 해야 돼요. 면도 좀 다듬어야 되고요. 정성스레 어루만지는 손끝에서 전통 창호의 아름다움이 무르익어 갑니다. 며칠 후 오일이요, 오일. 오일 스텐이요? 예. 나뭇결을 은은하게 살려주는 과정입니다. 사이사이 다 칠해야 이거. 나무에 오일 스테인을 바르면 벌레, 부식, 습기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군요. 외부 창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발라주는데요. 시간을 두고 말려 오일이 잘 스며들도록 한 번 더 기다림의 시간을 가집니다. 말리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하루는 지나야지. 창호를 말리는 사이 동준 씨가 보여줄 게 있다며 제작진을 부릅니다. 한옥 대문처럼 보이죠? 네, 한옥 대문처럼 보이는 현관문이에요. 그간 연마한 기술을 총동원해 만든 한옥식 현관문인데요. 문 나갑니다. 보기에도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단열, 보안 등의 다소 취약한 전통문의 문제점을 보완한 겁니다. 숨가쁘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려는 장인의 도전 정신이 느껴집니다. 다음 날 괜찮네요. 말끔히 됐네요. 다 된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드디어 일주일간의 노력이 빛을 보는 날입니다. 아니 사이즈에 맞게끔 잘 만들었나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나 재는 게 버릇이에요. 그냥 봐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어? 야, 뭐 잘못됐나? 아니요. 아니 잠깐만. 아, 이거 아니 그거 하지 말아요. 아 창피해. 이거 안 돼요. 아 잘못한 것 같아. 이상하다. 내가 잘랐는데. 허탈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것도 못 쓰잖아. 아 미치겠네. 이번 주에 쓴다겠는데. 미치겠네. 아 장난해. 에이. 완성작을 실패작으로 만든 건 고작 10mm 차이. 아이. 시공 일정에 맞추려 급하게 작업하다가 치수 확인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갖고. 아니, 짜리 어쩔 수 없지. 현장에서 난리 났을 거예요. 갖고 가야 돼. 전화해야 될 것 같아요. 아 큰일 났어. 급하다게 해갖고 급하게 만들어놨었는데 다시 해야 돼요. 다시요? 네. 십수년 쌓아올린 장인의 자부심에도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옹기장이가 금이 간 옹기를 부수듯 창호를 폐기하기로 합니다. 들어가야 할 곳에 맞지 않는 창호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인 거죠. 혹시라도 미련을 가질까 싶어 잘게 잘라버립니다. 이게 안 맞아보잖아요. 문틀하고 저리 딱 안 맞아보면 어디다 쓸 데가 없어요. 저건 문은 가구나 이런 것은 좀 적으면 적은 대로 아무데나 넣을 수도 있지만은 이건 안 돼요. 아, 그냥 차로 한잔 마시고 자. 그럴 수도 있지 뭐. 술 갖고. 아, 너무 속상하지 마. 아버지가 나서서 동준 씨를 달랩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예,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실수를 하다 보면 또 더 좋은 일도 있어. 이게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서로 잘하면 되지. 안 그래? 기분 풀고. 맛있다. 아들은 그렇게 또 한 번 배웁니다. 다시 며칠간의 작업 끝에 창호를 완성했습니다. 이번엔 별 문제 없이 마무리됐을까요? 야, 잘 맞네. 이렇게 잘 맞았는데. 잘 좋네. 좋네. 어느 곳 하나 모난 구석 없이 정갈한 모양새입니다. 덕분에 그간의 마음고생도 눈 녹듯 사라집니다. 잘못될 때는 속도 상하지만 또 괜찮아요. 지나고 뭐 그럴 수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제 출고만 하면 돼요. 이제. 이번엔 경기도의 전원주택 공사 현장으로 가봅니다. 황토벽돌과 나무를 주재료로 튀어올린 친환경 주택인데요. 웬만한 건 거의 마무리된 상태. 전통 창으로 내부 인테리어만 하면 완성됩니다. 일주일간 정성스레 작업한 창호들이 트럭에 가득 실려 들어옵니다. 요건 이제 하부에 장식품으로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연 소재로 지은 집이다 보니 내부 장식을 전통 창호로 하려는 건데요. 창문하고 뭐 현관문도 있고 방문도 있고 다 있고. 전통 문살로 꾸민 멋스러운 현관문부터 창문, 붙박이장 문까지 문양도 크기도 다양합니다. 창문 6짝. 이 방문하고 방문도 자는 거예요? 예. 창문 저기 2짝하고 창문이 12짝이고요.
네. 그리고 삼연동이 세 틀, 9짝, 삼연동이 뭐예요? 세 짝짜리 문이죠. 아, 세 짝짜리 문이요? 예. 그 경첩 홀 할 때 그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맞춤 제작이라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작업. 총 23종류의 문이 설치될 예정인데요. 획일화된 주거 공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집을 꾸미고 싶은 이들에게 전통 창호 인테리어는 매력적인 선택일 테지요. 방문 하나에도 예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이번엔 다용도 시대에 들어갈 문을 달 차례. 부드럽게 움직이기 위한 그 네일이에요. 좁은 공간에 들어가는 문의 개폐 방식은 여닫는 것이 일반적인 문들과는 또 다르다는데요. 세 짝만 미닫이에요. 미닫이 문으로 공간의 활용도를 한껏 높입니다. 여닫이, 미닫이, 분한문까지 전통 창호는 아름다움은 물론 공간에 맞는 지혜까지 갖추었습니다. 한편 창호지를 준비하는 작업자들. 문창호지 붙이는 거. 길이 재단하는 거예요. 방에 창틀을 설치할 창호는 한지를 발라주기로 했는데요. 에어컨이 그게 접착력이 강해. 외부에 드러난 창은 시스템 창호지만 내부엔 한식 창호로 꾸밀 거랍니다. 이게 잘 붙을 수 있도록 꼭꼭 잘 눌러줘야지. 그런데 갑자기 창호지에 물을 뿌립니다. 달리 이유가 있나요? 젖은 상태에서 마르면서 창호지가 튼튼해지니까 일부러 저희가 적셔주는 거예요. 잠시 말려주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창호지가 팽팽하게 펴진다는군요. 창호지를 바른 창은 자외선과 열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갈한 분위기는 기분 좋은 덤이겠죠. 아, 이제 끝입니다. 이게 끝이. 집안의 은은한 온기가 감돕니다. 황토와 나무로 지은 집의 분위기와도 자연스레 어울리는데요. 화려하고 편리한 것만 쫓는 세상 속에서 묵묵히 전통을 지켜온 이들이 있어 가능했던 일입니다. 전통 창호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너무 어렵고 힘든 과정도 많지만 많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비로소 바쁜 일상에 지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이 완성되었습니다.